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본 도형을 그릴 텐데요. 기본 도형 중에서도 구를 그릴 거예요. 먼저 하얀색 공은 먼저 그렸고요. 지금 어두운 톤의 구를 두 번째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빛 상태나 세팅은 같이 두 물체 같이 해주고 있고, 지금 얘는 이제 먼저 완성이 됐고요. 얘는 지금 하는 도중인데, 이 부분에서 빛을 받는 명부와 빛을 등지는 안부 사이에 경계가 지금은 또렷하죠. 아직은 제작 과정에 있는 중이고요. 이제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그라데이션은 검정색에서 여기 밝은 톤으로 색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걸 말하죠. 그 그라데이션 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흰색 물체랑 어두운 물체는요, 똑같은 빛을 받아도 빛의 반응성에 따라서 빛의 반응성이 좋으면 밝은 톤, 그러니까 흡수율보다 반사율이 좋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물체가 어두운 색이면 흡수율보다 반사율이 떨어져서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지 못해서 굉장히 톤이 어둡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빛의 반응성이 좋고 똑같은 빛을 받아도 다양한 톤이 나오는 하얀색 물체를 이제 주로 설정해가지고 그림을 배우는데, 세상 모든 물체가 다 흰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톤들, 특히 이제 밝은 톤과 어두운 톤으로 대표되는 이렇게 두 물체를 뭐 구조도 똑같이 만들고 또 빛 상태도 똑같이 만들고,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조건을 똑같이 맞추고, 단지 달라진 거는 이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색만 다르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그 그라데이션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얘는 그라데이션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둥글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는데, 반면 여기는 아직 그라데이션이 되지 않아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이 부분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구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이 빛이 차단되는 요 지점이 이렇게 타원으로 이제 단면이 돼 있죠. 요 라인을 보면 구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다 가리고 이 중심 부분만 보면은 각져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만 딱 남겨놓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할 작업은 이 경계 라인에서 이 톤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비하면 매우 어둡지만 이 톤에서, 이 블랙에 가까운 톤에서 이 회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끌고 가는 그 과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연필을 사용하실 때는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쓸어주듯이 해주세요. 그러면 착색이 굉장히 잘 묻어요. 문질러 버리면 이 종이의 그 우둘투둘한 그 입자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수습을 하려고 해도 나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쓸어주듯이 스냅을 이용해 줘야 돼요. 약간의 스냅을 이용해서 쓸어주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면 양방향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쓸어주세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쓸어주시면 훨씬 색깔도 잘 먹고, 벌써 여기 각진 부분하고 둥글게 색깔이 변하니까 둥글게 넘어가는, 이렇게 각이 살짝 이렇게 다듬어진 사포질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죠. 선을 쓰는 단위를 너무 길게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거는 본인이 해봐야 되겠지만, 너무 길지 않게끔 이렇게 선의 길이를 짧게 해서 어두운 색부터 힘을 주면서 시작해서 밝은 색으로 가면서 점점 힘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색이 부드럽게 풀리죠. 그리고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쓰다듬듯이 조금씩 조금씩 그라데이션 하면서 적당하다고 느낄 때쯤에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쪽도 쓸어주듯이
자, 이제 점점 아까 전에 각진 느낌에서 둥근 느낌으로 변하고 있죠. 쓸어주듯이. 그리고 밀도를 높이시려면 연필선이 가늘어야 돼요. 굵은 선으로는 밀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감을 짤 때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죠. 자, 근데 그 실이 실크같이 아주 가느다란 실로 옷감을 짜면 실크 같은 부드러운 옷감이 만들어지죠. 반면 삼배같이, 못이나 삼배같이 실 자체가 거칠고 균일하지 못하고 두꺼우면 그걸로 만든 면 자체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구멍도 숭숭 나 있는 러프한 상태가 되겠죠. 그림도 마찬가지. 톤을 쌓을 때도 연필을 너무 눕혀가지고 거칠게 하게 되면 나중에 수습하기도 힘들고 착색 퀄리티도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균일하게 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극 초반에는 러프하게 깔아주는 것도 괜찮긴 한데요. 이렇게 차분하게 밀도 있게 색을 먹일 때는 연필을 좀 깎아서 뾰족한 부분을 종이에 닿게끔, 뾰족한 부분이 종이에 닿게끔 설정을 해서 가는 선이 나오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선과 선 사이에 간격을 주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굉장히 밀도 높은 면을 만들 수 있어요. 연필 드로잉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면적을 균일한 톤으로 칠하는 건데요.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라데이션도 있지만 앞서서 여기 균일하게 톤을 깔아준 거 있죠. 이것도 어려워요. 막상 해보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연필이라는 이 재료는 사실 우리가 먼저 무엇으로 접하냐면 필기도구로 먼저 접하죠. 글씨 쓰는 용도예요. 글씨 쓰는 용도는 뭐냐면 획을 긋는데 되게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적인 재료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긋고 글씨를 쓰고 이렇게 선적인 요소로 라인을 그린다든지 그냥 단순하게 스케치나 드로잉 할 때는 되게 좋은데 이게 이제 명암법으로 와서 데생을 한다 그랬을 때 명도를 꽉꽉 채워서 뭔가 입체 작업을 하고 2차원 평면에 3차원을 그려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면으로서 이제 표현이 돼야지 입체감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적인 재료를 가지고 면을 칠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상충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연필 드로잉을 하실 때는 면적을 칠하는 훈련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암법을 배워서 빛을 어느 정도로 받으면 어느 정도로 밝고 어디서부터는 빛이 이제 들어가지 않아서 어둠이 되고 어디는 반사광이 들어가서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 맞게 톤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톤으로 실행을 했을 때 결과물이 좋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그라데이션은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인과 점검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표면을, 거친 표면을 사포질한다고 했을 때 순서를 본다면 처음에는 거친 사포로 러프하게 표면을 이제 다듬죠. 그러면 이제 대개는 진짜 막 삐져나오거나 뭐 거친 입자감들이 크게 정리돼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포를 조금 더 고운 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방짜리 사포로 대충 러프하게 이렇게 큰 것들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000방 그리고 한 번 또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500방 500방 1000방 2000방 이런 식으로 그 사포의 입자감을 점점 곱게 하면서 표면을 정리해 나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러프하게 들어가다가도 점차 밀도를 채우면서 가는 선으로 촘촘하게
빈 곳들을 채워 나가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구인데 고유색이 밝은 톤, 고유색이 어두운 톤이 각각 같은 조건에서 이제 고유색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림자도 보면 여기는 그림자 이렇게 번져 있죠. 자, 우리 종이 보면 형광등 빛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물체가 이렇게 그 위에 올라가면 그림자를 만들게 있어요. 그림자. 근데 이 물체랑 바닥이랑 가까우면 그림자 경계 라인이 또렷하죠. 근데 멀어지면 그림자 경계 라인이 번지죠. 가까이 있으면 또렷하고 멀리 있으면 번지죠. 요거를 반그림자라고 해요. 이 반그림자의 특성을 이렇게 그림자 외곽에 번지듯이 해주면 훨씬 더 리얼한 조명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 반그림자가 그림자 이렇게 번지는 게 표현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는 아직 진행이 안 돼 있어요. 여기서도 그라데이션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지금 남겨놓고 이쪽 부분 좀 보여드렸고 이제 이쪽 부분을 번지듯이 반그림자를 표현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쪽 그라데이션은 블랙에서 회색으로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블랙에서 화이트로 빠지는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래서 특히 밝은 톤, 흰색과 마주하고 있는 인접한 부분의 퀄리티를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가는 선으로 신중하게 미세하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그라데이션은 연필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연필 끝이 굉장히 뾰족해야 돼요. 바늘같이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섬세하게 빈틈없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하다가 연필 끝이 약간 무뎌져서 살짝 다듬을게요. 연필 끝을 다듬으실 때는 칼을 연필심에서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붙여놓고 돌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칼 위에 흑연가루가 살짝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갈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칼은 이렇게 계속 연필심 위에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연필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 작업과 이 작업이 만나서 연필 끝이 굉장히 뾰족하게 다듬어질 거예요. 뾰족하게 다듬어질수록 연필심은 약해지기 때문에 누르는 힘을 주시면 안 되고 그냥 여기 심 위에서 살짝 이렇게 가볍게 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굉장히 뾰족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어서 그라데이션을 진행해 볼게요. 이 기본 입체 도형 중에서 그 중에서도 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체 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육면체도 있고 원기둥도 있고 원뿔도 있고 뭐 오각기둥, 사각기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걔네들은 면수가 제한되어 있죠. 육면체는 면이 6개고 원기둥도 면이 3개고 이렇게 기본 입체 도형들은 면이 단순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구는 어떻게 보면 면이 하나로 돼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면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색이 변하고 그 색이 변하는 거를 그라데이션으로 연결시켜줘야지 둥글게 표면 처리가 돼요. 그리고 조금만 컨트롤을 잘못해도 구가 울퉁불퉁해지고 표면이 매끄럽지 못해져 보이죠. 그래서 구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도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는 평상시 때 가끔 한 번씩 그려보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자, 연필을 굉장히 뾰족하게 깎았더니 그라데이션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극커브하는 부분에서는 연필 선을 조금 더 짧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완만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선을 좀 길게 뽑으면서 그라데이션 해도 되지만, 이쪽이랑 이쪽 부분은 라운드가 급격하게 꺾이죠? 그래서 선을 길게 쓰시면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짧은 선으로, 극커브하는 부분들은 짧은 선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어야 할 그림들이 지금 많이 밀려 있어서 이제 뭐부터 이제 해야 될지 차근차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저번에 그 인물 그림 그것도 아직 마무리 못했죠.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요. 밀린 그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자, 이쪽에 생기는 그림자는 이쪽에서 명부, 안부가 나눠지는 요 차단 지점, 빛의 차단 지점이라고 하거든요. 요 부분 때문에 생긴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가깝죠. 근데 이쪽은요, 이렇게 어둠이 이렇게 형성될 때 차단 지점이 굉장히 위로 많이 올라갔죠. 이 포인트랑 그림자랑 연결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리가 멀죠. 여기는 가깝고 여기 머니까 그림자가 이쪽보다는 이쪽이 반 그림자가 더 영역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많이 번지게 하는 겁니다. 저기서도 이렇게 쓸어주듯이. 그리고 이 밝은 회색하고 흰색하고 연결을 자연스럽게 시켜줘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층이 지거든요. 그럼 층이 지게 되면 리얼한 그림자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층을 없애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손으로 이 경계를 살짝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블렌딩이 되면서 경계가 사라지죠. 근데 나는 손으로 문지르는 걸 이렇게 뭐 특별히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웬만하면 연필 테크닉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겠다 그러면 연필을 연필 끝과 끝이 있죠. 그럼 그 중간 부분을 잡으시면 무게중심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무게중심 정도로 연필을 잡으시면
가장 연필을 적은 힘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간지럽히듯이 요 밝은 회색과 흰색 사이를 간지럽히듯이 해주시면 그라데이션이 층이 지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돼요. 근데 빠른 거를 원한다 그러면 손으로 살짝 문지르거나 아니면 면봉 가지고 손가락은 이제 두께 있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 그릴 땐 괜찮은데 이렇게 미세하게 아주 정교하게 들어갈 때는 손가락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다른 곳들도 어지럽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좁은 면적을 부드럽게 펴줄 때는 면봉으로 살짝 문질러도 됩니다. 근데 면봉이 깨끗해야 돼요. 면봉이 막 이미 다른 곳에서 흑연이 묻어서 막 새카매진 면봉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엉망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면봉이 깨끗한지를 확인하시고 그냥 화이트 옆에 그라데이션 했을 때 풀어진다 그러면 그냥 면봉을 새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그라데이션 두 군데 쓰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아까 전에 경계 또렷했죠? 그림자도 또렷했고요. 이쪽 부근에서 구가 둥글게 넘어가는 그라데이션 하나 하고 그림자가 번지는 반그림자 표현을 이렇게 또 해서 그라데이션 두 군데를 완성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그러면 다음 그림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